토시리가 태어났다. 자연분만 진통 7시간 만이었다. 손을 꼭 잡고 나도 덩달아 같이 힘주었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다.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 아이를 갖는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남편들은 정말 개꿀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만 힘을 쓰면 되지만 아내들은 몇 개월 동안 몸의 변화로 고생하고 게다가 출산이라는 큰 고통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할 수만 있다면 아기를 내 뱃속으로 옮기고 출산을 내가 대신하고 싶었다. 출산 당시 집게 같은 걸로 꺼냈던 건지 얼굴 한쪽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의사는 괜찮다고 하지만 나중에 흉터는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다. 이 아빠로부터 잘생긴 얼굴을 물려주지도 못할 텐데. 좋은 피부라도 엄마 닮았으면 했다. 준비해간 토끼 베네 쪼고리를 입혔다. 엄마 품속이 아닌 이곳이 아직 낯설은지 엉엉 울다가 잠들다가 한다. 양수에서 헤엄치며 있었다 보니 아직 많이 부어있는 모습이다. 토시리의 탄생을 지켜보며 뜬금없게도 잊고 살던 죽음을 생각했다. 나도 이 아이처럼 태어났을 것이고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뭐든지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 끝이 있음을 알기에 지금 순간들을 소중히 할 수 있는 것 같다. 마음 느낀 거 이상한지 바쁘다. 아빠로서 본분을 다한다면 나는 웃으며 끝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잠시 생각에 빠졌었다. 어쩌다 보니 예약했던 병원이 천주교 쪽 병원이었다. 출산 이후 예배당 같은 곳에서 아이를 위한 축복 의식을 할 수 있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신청했다.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해주는데 매우 성스러운 느낌이었다. 기도문 내용도 너무 마음에 들었다. Don't want to suck, sleepy, you must pump. Can mommy? Because if the breast get hard, pain, then after that no more milk, cannot. 다음날 병원에서 모유 수유를 실제 보면서 교육받았다. 무섭게 생기신 아주머니께서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해주셨다. 와이프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며 야단쳤다. 토시리도 잘 물지 못하고 쭉쭉거리다가 계속 잠이 들어서 아주머니에게 혼이 났다. 토시리는 그저 피곤해 보였을 뿐인데 생후 2일 만에 생판 남에게 혼나다니. 역시 인생은 이렇게 쉽지 않구나 토시라. 한국은 보통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있다가 집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 싱가포르는 그런 건 없고 3일 입원 뒤에 바로 집으로 향한다. 다행히 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육아를 같이 시작할 수 있었고 와이프의 몸조리를 위해서는 2주간 출장 마사지사를 예약했다. 퇴원 후에 집에 도착했더니 기존 아가들이 토시리를 매우 반겼다. 자기들도 아가이면서 새로운 생명체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집에 와서 처음으로 수유도 했다. 좀. 첫 기저귀도 갈아보았다. 팍 하고 튀어나온 거냐 나한테? 오, 뭐? 뭐야? 짱이야. 야이 똥 짱이야. 웃는다. 오, 아니 너무 써. 더 이거. 다시 돼. 같이 더 기저귀 갖다 대. 어째 빨아야 되니까. 웃는 게 아니라 힘주고 있었거든. 됐고. 처음으로 목욕도 시켜보았다. 해볼까? 베컴. 처음이라 서투르고 느리고 아이는 빽빽 울었다. 이런 아빠한테 열이 받았는지 수건으로 말릴 때 나에게 쉬를 발사했다. 유튜브로 목욕 관련해서 배울 때 아이가 감기 걸릴 수가 있으니 에어컨도 끄고 38도 이상 뜨신 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감기 걸릴 수가 있으니
두께감이 있는 베넷 쪼고리도 입혔다. 책과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했다. 근데 이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목욕 후에 출생신고와 여권 발급을 위해 증명사진 촬영을 시도했다. 와이프가 친구에게 선물 받은 폴로 옷을 입혔다. 최대한 증명사진스럽게 찍으려고 했는데 찍다 보니 자꾸만 웃음이 터져나왔다. 분명 생후 5일차인데 왜 자꾸 아저씨 바이버가 나온지 모르겠다. 80년대 영화 속 터프가이 같기도 하고 벌써부터 상남자의 기운이 느껴진다. 터프가이의 모습과 함께 출생신고와 여권 발급도 마쳤다. 미안이 기분 좋아요? 장명소를 가지 않고 직접 이름을 지었다. 평소 아이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만큼 태어날지도 모를 아기 이름을 거의 10년 넘게 고민했던 것 같다. 평범한 이름에서부터 별의별 이름까지도 생각했었다. 마리킴, 밥킴 등등, 혹은 미국처럼 나랑 같은 이름 뒤에 주니어. 반사. 이게요. 고민 끝에 편안할 안자는 꼭 넣는 것으로 정했다. 그 이유는 설명하자면 길지만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무언가를 숨기고 싶을 때, 내 자신이 창피할 때, 친구의 장난감이 왜 더 좋아 보일까? 어른에게 한 거짓말이 들키진 않을까? 혹은 성적표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안감 등등, 특히 사춘기부터 20대까지 많은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이런 내적 불안이 조금이라도 적었으면 했다. 살아가면서 마냥 행복할 순 없겠지만 항상 감사함을 느낄 줄 알고 흔들리는 마음을 최대한 빠르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다. 생후 6일차 되던 날 기본적인 검사를 위해 첫 병원 진료를 갔다. 몸무게도 재보았다. 3.17kg. 태어나고 몸무게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 출생시와 되시되졌다. 피검사도 하고 의사를 만났다. 마음 편히 갔었던 병원이었다. 근데 의사가 빌리루빈이란 것이 19.4가 넘었다고 한다. 처음엔 그게 뭔지 몰라서 아 그런가 보다 했다. 의사가 3일 동안 빛을 좀 쬐어야 한다고 했다. 아 그런가 보다 했다. 햇빛을 쬐면 아이에게 좋다고 들었다. 입원하고 빛을 쬐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단호한 표정으로 핵황달이라고 한다. 그때서야 심각함을 깨달았다. 멘붕이었다. 토시리는 신생아 황달이었던 것이다. 순간 어질어질했다. 빌리루빈 수치라는 것이 12가 넘지 않아야 한단다. 빌리루빈이란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노란색 색소인데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황달로 나타난다고 한다. 아, 근데 3일 돼 보는 거야? 황달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3일 동안 입원해서 광선 치료를 받으며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 태어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집에 데려온 지 그리고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큰 좌절감에 빠졌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책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불쌍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절반 정도를 다시 또 병원에서 보내야 한다니. 만약 우리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생후 일주일 만에 아이가 아팠더라도 산후조리원 기간이었을 테니 아이는 와이프와 함께 연계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이 정도로 큰 충격은 아니었을 것 같다. 우리는 외국에서 아이를 낳아 산후조리원 기간도 없이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더 많이 당황했었다. 입원을 기다리며 아이를 보내기 전에 와이프는 한참을 펑펑 울었다. 나중에 찾아보니 신생아 황달은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한다. 대개 저절로 좋아진다고도 한다. 신생아 황달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모유 수유를 적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한다. 대변을 통해 빌리루빈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모유와 분유 모두 잘 먹이기만 한다면 금방 나을 수 있다고도 한다. 그래서 토시리가 입원해 있는 중에 하루 2번 면회하면서 엄마가 열심히 만든 모유를 배달했다. 다행히도 아무것도 모른 채 울지도 않고 잘 있어주는 토시리가 기특했다. 영아 잘 있었어? 응? 엄청 울거나 불편해했다면 더더욱 맵짓이었을 것 같다. 돌봐주시는 분이 나이스 보이라고 한다. 역시 내 아들이다. 황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토시리가 집에 돌아오면 분유와 모유를 열심히 먹여서 똥이 잘 나오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빠 여기 있다. 오, 아빠 여기 있다.
만세. 15일 만에. 어이구 어떡해.